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에서는 2021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호남이병 기우만, 박원영, 김익중 3인을 선정하였다. 기우만 학정거사 보는 행주이며 벼슬은 참봉을 하였으며 참판 기정진의 손자로 을미, 정미의병운동에서 의병장으로 추대된 그는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 일제에 의한 개혁을 혁파하고 부제로 환원할 것을 청원한다든지 각지의 경무를 돌려서 투쟁할 것을 호소하여 호남위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하였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이어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기우만은 머리를 깎는 욕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 말하고 머리를 깎고 사느니 차라리 머리를 안 깎고 죽는 편이 낫다는 통불의 상소를 올렸다. 시는 삭발령을 들은 후부터 문을 닫고 식음을 전폐하며 장차 자결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맹서하였사옵니다. 대개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신자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와신상담해야 할 것인데 나라 형세가 날로 깎여 서력할 가망이 없사옵고 전장 문물은 바로 역대 선왕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옛제도 이온데 하루아침에 개혁하여 다시 볼 기약이 없사오며 지금 머리까지 깎는 데 이르러는 별난이 궁극에 달했습니다. 물은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사람치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머리를 깎고 사느니 차라리 머리를 안 깎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욕된 일이지만 머리를 깎는 욕은 나라 망하는 것보다 더하옵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물론 가증스러운 일이지만 머리 깎는 그 가증함이 죽는 것보다 더하옵기 때문에 나라가 차라리 망하고 사람이 차라리 죽어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이것은 일찍이 1881년에 만인소를 올려 위정척사 사상의 총수 역할을 하던 활동과 맥을 같이 하는 사상으로 당시 단발령에 대한 유리민서들의 전형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송사 기우만은 1896년 1월 의암 유인석의 경무를 받고서 분연이 일어나 가급에 경문을 띄어 의병을 모집하여 근항할 계획을 세웠다. 1월 29일에 나주에 도착한 통문의 대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을 시기하고 정의를 방해하는 행동은 역적의 무리로 규정지으며 원수를 갚고 적을 토벌하는 의는 이미 그럴에 밝혔으니 통문이 도착하는 즉시로 날짜를 정하여 각계 소속 관하에서 대의에 호응하는 민병을 모집하되 선비들은 그 규율을 봉행하고 이교들은 그 두령에게 복종하라. 지휘와 절제는 스스로 계획을 정하고 궁시와 총칼을 모두 대비해서 난폭한 자를 제거하여 이 위급한 내란을 밝히고 외놈, 양놈을 몰아내어 영원히 외적의 수모를 막아내기로 하자. 이상의 통문을 받은 호남각 고을의 선비들이 호응하여 몰려왔다. 2월 향교에 들어가 의병을 일으킬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가급 경영 완행에 통고하기를 머리를 깎이고 울부짖는 것은 모두 양심의 발로라 인정하고 빨리 개과천선하여 옛 제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드디어 고광순, 기사면, 기주현, 양상태 기동관, 이승학 기재, 기동로 등을 거느리고 2월 11일 나주로 나아가 2월 16일 건제에 사당에 제를 올리고 제문을 지었다. 기우만은 1900년 7월 중추원 의관을 제수하고 주임관으로 승진시켰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904년 광주로 이사하고 1905년 1월 도약정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0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소문을 올려서 처음부터 개화정책에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매국적들을 제거하고 구제도로 돌아갈 것을 또다시 역설하였다. 이어서 나라가 무너졌는데 학당이 있어서 무엇하리하며 학당을 허물었다. 그 후 천국에 청원하고자 출국할 길을 모색하였으나 감시가 삼엄하고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하여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로서 10월 광주 경무소에 수감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출감하였다. 1907년 1월 녹천 고광순 성함 김상기 금포 이양선 등 의병이 송사를 찾아와 순천에서의 회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일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3월에 다시 영광 경무소에 수감되어 광주로 압송되었다가 4월에 목포 경무서를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 1909년에는 호남이 사열전을 집필하였다. 대체로 기사면 고광순 김봉규, 김용구 박경래 전수용, 김영엽 김익중 김치곤,
박영건, 정원숙, 성경수 등의 약전을 기술하였다. 이들은 일찍이 그가 보낸 통문에 호응하여 의기를 떨친 의병장들이었다. 1910년 5월 경연에서 송사의 시호를 문강공이라 정하고 자원대부로 증직하였다. 이것은 마지막 숨을 몰아가던 대한제국의 황제 순종이 그의 상소문을 통한 애국 충정에 대한 말없는 보상이었던 것이다. 7월 국 망하였다는 비보를 접하자 토굴 속에 은거하고 종신토록 일업의 척과 각종 세금을 불납하는 등 개인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에 건국군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박원영, 전남 광주 사람이다. 기우만 의진에 가담하여 호남 일원에서 활약하였다. 호남 지방에서는 1895년 8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의 변보를 전해 듣고 기분 감개하여 송사 기우만 성지 기사면 녹천 고광순 등 유학자들은 원소를 갚고 나라를 구원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그해 11월 일제와 친일 정권에 의해 단발령까지 강행되자 그에 반발하여 광주의 기우만과 장성의 기사면이 각기 1896년 3월 의병을 일으키자 그는 기우만 의진에 동참하였다. 기우만 의진은 광주양교에서 의병들을 모아 규칙을 정하고 전략을 의논하니 며칠 안에 의병의 형세가 매우 성대하게 되었다. 이때 장성의 기사면이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와서 군무를 자원하여 맡았다. 그리고 이웃의 나주에서는 주서 이 학생을 의병장에 추대하여 참석한 안종수를 처단하였다. 이처럼 호남 일대의 의병의 성세는 대단하였다. 그러나 진주로 출동한 관군이 호남으로 반격해오면서 의병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의병과 연락이 있던 담양군수 민종렬이 붙잡혔고 박원영도 이때 붙잡혀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군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김익중 전남 장성 사람이다.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어서 단발령이 내려지자 울분을 금치 못하고 1896년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경문이 전해지자 아는 포서들에게 충의로 타일러서 널리 포섭하니 금성과 광산 사이에서는 그를 글 읽지 않은 선비라 하였다. 1896년 2월 성제 기사면의 의진에 속하여 활약하였다. 이 즈음 김익중은 송사 기우만에게 지금 국가의 형세가 위태롭기가 한 터레다. 천근의 무게를 단 것처럼 되었으니 마땅히 일찍 스스로 계책을 내어 후일에 일할 준비를 해야겠으나 그럴 계기가 없으니 나는 향약을 복구하여 시행한다는 핑계로 시설을 하여 보겠노라 하였다. 실제로 그는 고을과 동리에 두루 권유하여 매월에 한 번 모여 독법하고 강약하여 명부를 정하고 상보를 시행하였다. 특히 김익중의 호남 의진에서의 역할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대중적 기반을 다져준 것이라 하겠다. 김익중은 포수와 보부상들을 의진에 참여시키고자 진력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늑결되고 1907년 정미조약의 체결과 군대 예산이 있게 되자 김익중은 다시 의거를 일으켰다. 이때도 기사면에 의진에 소속되어 작전을 수행하면서 참모장이 되었다. 무사 수백 명을 거는 대의진이 구성되었다. 이때 호남 의진은 광주와 나주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활약하였다. 모군하는 한편 각기의 부서를 확정하였는데 기사면은 홍남창의 해명소 대장으로 추대되었고 통령 김용구, 참모의 김엽중, 김봉수 그리고 종사에는 김익중을 비롯하여 서석구, 전수용, 이석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9월 호남 의진은 영광의 수록산 속에서 기치를 내걸고 국내의 대소민인에게 경문을 구하고 소를 지어서 예식원에 바쳤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에 글을 보내고 한편으로는 재물을 갖추어 석수산신에게 제사 지내고 피를 마시며 군중에게 맹세하고는 통곡하니 온 군중이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9월 26일 고창을 공격하여 성을 점거할 수 있었다. 김익중은 기사면, 김준, 이남규, 유인수와 더불어 적과 교전하였다. 이 전투에서 3시간 만에 적의 장교 여러 명을 죽였다. 밤에 또 적의 병참을 공격하여 적의 병기를 노획하였으나 아군의 피해는 적었다. 그러는 중에 군대와 떨어져 있던 중 김익중과 이남규가 적의 탄환을 맞아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